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급등 이후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날 국채 금리는 다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10년물은 2% 가까이 급등하고 단기채인 2년물은 4.9%를 또다시 터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5%, 코스닥은 7.34%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어제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관련 전면 금지안을 의결했습니다. 코스닥 7% 넘게 상승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3년 5개월 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0.34%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51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73% 급등하면서 853.96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28%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7만 1,1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1.87% 급등한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가격이 20% 더 오르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바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언급했는데요. 오늘도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7만 선에서 무난하게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 0.3% 상승하면서 14만 3,4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 하이닉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급등하면서 시총 2위 경쟁에서 다시 한번 밀려난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0.71% 상승하면서 49만 7천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합권에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죠. 6위부터 10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1.15% 오늘도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0.06%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던 LG화학은 오늘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 SDI는 0.4%, 네이버는 0.24% 물량 출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오늘도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10%, 에코프로 13%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에코프로는 50만 선까지 붕괴가 됐었지만 다시금 회복하면서 94만 9천 선, 100만 원 선을 웃돌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자, 세트로 헬스케어는 0.84%, 그리고 포스코 DX는 1.89% 강세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LNF는 0.21%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2% 급등, JYP 엔터테인먼트는 0.37%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테오젠과 펄어비스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0.06%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전부 다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죠.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GS 리테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선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1,100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1,100억 그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1,100억 이하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그래도 1,050억 내외만 이상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선방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지금 예상하는 추정치가 이 편의점 쪽에서의 실적보다도 슈퍼 그리고 이 호텔 쪽, 한마디로 비편의점 쪽에서의 실적이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이죠. 이 편의점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기후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또 여행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예전만큼의 어떤 편의점 매출을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이 편의점 쪽에서의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가 뭐 GS 리테일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을 좀 팔는 구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 성과를 발휘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음료나 뭐 숙취 해소제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이쪽이 그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인데 뭐 이쪽에서 판매 부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물론 계절적 영향도 있었고요. 뭐 그런 부분이 GS 리테일의 이 편의점 실적에는 그나마 좀 버텨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호텔 쪽, 뭐 역시 뭐 투숙률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이 증액 추세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이 GS 리테일의 다른 데 뭐 BGF 리테일보다도 강점이 이 비편의점 쪽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탄탄하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GS 리테일의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나마 좀 작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20%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뭐 이 디지털 쪽에서의 선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디지털 쪽에서의 이 강점이 뭐 잘 되면은 다른 일반적인 뭐 편의점이나 오프라인 쪽보다도 비용 절감이나 인건비 면에서 많이 세이브가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디지털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GS 리테일도 많이 사업 구조가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3만 원 이상 꾸준하게 제시하고 있죠. GS 리테일도 올해 뭐 8월부터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은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3만 원 이상 제시한 걸 계속 봤을 때도 이 GS 리테일에 대한 어떤 현재 가격에서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자, GS 리테일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역시 오늘 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죠. 바로 이제 크래프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게임 업체들이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상황에서 대부분 그래 추정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크래프톤만이 그나마 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분기 대비해서도 증가하는 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크래프톤의 이 추정치를 그나마 좀 그전부터 견고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죠. 역시 뭐 배틀그라운드가 기본 베이스로 깔아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지만 이제 크래프톤이 그 실적이 좀 나와서 잘 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이 다른 뭐 게임 업체들의 전체적인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신작에 대한 라인업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 뭐 이번에 좀 공개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게 좀 아쉽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신작 라인업이죠. 눈맛의 오버데어 그리고 서브노티카 2 같은 아직 영상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보가 많이 없는 점에서 봤을 때 그나마 좀 실적주로서 지금 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주가를 한 번 더 세게 올려주려면은 이 말씀드렸던 이 신작에 대한 라인업에 대한 부분이 영상이 나오고 공개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래프톤은 다른 게임주들 대비해서는 새로운 신사업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죠. 뭐 AI나 여러 가지 해외 쪽에서 지분 투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관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모두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코스닥은 1% 이상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우선 어제는 2차 전지와 로봇,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강한 테마를 이뤘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주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다만 국제유가 급락에 일부 관련주가 하락하면서 유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며 우선 환율은 올라갑니다. 1,299원대, 그리고 WTI 국제유가는 오늘은 소폭 오르면서 80달러 선 겨우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 직후의 지수의 모습도 확인해 보셔야죠.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1% 넘는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2,472포인트, 2,500선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 넘게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0.29% 강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841.86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현재 양 지수는 희비가 엇갈린 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 어제 20%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상한가 직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3% 넘게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현재가는 47만 7천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주 내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과 급락하고 있는 종목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6% 급등, 에코프로도 6%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 체결가에서부터는 조금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올 수 있다는 점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양도 어제 상한가 갔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0.17% 겨우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LNF 7% 넘게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대부분이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4.28%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종근당은 4.48%, 4.8%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근당 제약바이오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특히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뚝심을 그동안 보여줬었던 종근당은 82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노바티스와 1조 7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근당, 오늘도 4% 넘는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4만 4,20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1.74% 하락입니다. 포스코 엠텍 2.47% 급등하고 있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입니다. 코스닥에 새로 데뷔한 종목 소닉스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39%, 37% 상승하면서 1,32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선통신 필터, 파운드리 제조업체인데요. 코스닥에 오늘 상장하고요. 그리고 공모가는 7,50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가 10,000원을 훨씬 웃돌면서 38% 급등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9시 3분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오늘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에코프로 시가보다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자, 5%대에서 했습니다만 바로 2% 중반대로 내려갔고 에코프로 BM도 3%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 참 우리나라 참 냄비 장세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말이죠.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선물로 갖다가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벌써 한 5천 계약 이렇게 장 초반에 벌써 밀어내고 있으니까 밀릴 수밖에 없죠. 포스코홀딩스 50만 원권에서 약간 이제 이탈을 하는 4.6%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제 장 후반에 동시효과에 갑자기 밀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7만 200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려온 거냐고 봤을 때는 어제가 너무 오버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죠. 7만 200원으로 다시 와 있고요. 소닉스 신규 상장 회사죠. 38% 이렇게 호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만 어쨌든지 마이너스 2%입니다만은 상한가에 산 분들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4%, 포스코 2.3.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좀 오버한 거에 대한 지금 반작용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LB 공매도 잔고
코스닥을 봤을 때 1등이죠. 1등 어제 막 올라갔습니다만 오늘은 마이너스 2.4. 호텔 신라 19위에 와 있습니다만 어제 생각보다 좀 덜 올랐어요. 코스피에서 공매도 잔고 1위입니다. 그러니까 1, 2위인 회사들이 지금 16위, 19위에 이렇게 와 있는데 오늘은 0.58%. 어제 좀 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반작용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장 초반에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벌써 5천 계약이 넘게 팔고 있다. 5,141계약. 이걸 이렇게 팔으니까 말이죠. 코스피, 코스닥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장 후반 동시효과에 밀어 올린 거에 대해서 지금 반작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 프로그램 순매수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삼성전자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145억 사면서 0.56%.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많이 달러화가 1% 정도 내렸잖아요. 이렇게 약하게 되면 환율이 약세로 간다? 그러면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하면 달러 캐리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 또 우리나라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들어왔죠. 어제 뭐 쇼커버링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쇼커버링은 일부 들어올 수 있고 한국을 다시 뭐 많이 덜어놨다가 다시 사들이는 이런 국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롱숏하는 그 펀드들은요. 올라간다고 해서 막 이렇게 쇼커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받은 맨데이트, 그들이 받은 그 지켜야 될 거는 숏을 커버하는 만큼 롱도 매수로 산 것도 청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갖다가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두 개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숏을 50 정도 커버했다 그러면 롱도 50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어제는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고 어제는 숏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상가가 아니까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커버를 하면은 내년 6월까지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마 롱에서도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을 막 강제적으로 막 사면서 다른 주식들은 좀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롱숏을 비율을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내년 6월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선물에서 계속적으로 가지면서 여기 비중 조정을 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18억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하면서 0.8% 전체적으로 좀 밀려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장 시가보다 좀 더 내려와 있죠.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22억, 27억, 에코프로도 3% 후반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포스코 DX, LNF 오늘 많이 밀리네요. 9.4%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나마 낮다고 그랬죠. 144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13억 정도 2.3%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쪽도 2차전지 관련이죠. 마이너스 4.6%. 프로그램은 12억 정도 이렇게 가볍게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포스코 DX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23억. 그러나 주가는 3.9% 밀리고. 자, 하이드로 리튬도 6%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약하게 6억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매도 상입니다. 오늘은 포스코홀딩스 1등이네요. 176억 정도.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5% 정도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50만 원대에서 더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같은 포스코 계열사죠. 퓨처엠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만 상한가에 산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2.8% 이렇게 마이너스고 프로그램은 순매도 도와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삼성 SDI 4%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 금양도 어제 상한가 갔죠.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68억. 순매도 3.2%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LNF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차장님. 어제 우리가 삼성전자 뭐 이렇게 장 후반에 동시효과에 확 밀어 올린 거에 대해 지금 반작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도 그렇고 뭐 지금 또 펀드멘탈 상으로 오히려 더 그전에도 그렇지만은 펀드멘탈 상으로 시장을 또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진 그런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펀드멘탈 상으로 뭐 분다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는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하이닉스 그 전보다도 이 흑자 전환에 대한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의 흑자 전환에 대한 시기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빠르면은 이 4분기부터의 이 흑자 전환이라기보다도
이 반도체 쪽에서의 이 적자에 대한 축소에 대한 부분이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볼 때도 뭐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이나 또 여러 가지 이 고정, 뭐 10월달에 뭐 고정 거래 가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4월달에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때 디램 가격이 10%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보다는 이제 그 추정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도 지금 다른 이 공매도와 관련돼서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을 매수한다는 관점보다도 저는 오히려 이 삼성전자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디램 가격이 어떤 수요가 좀 늘어났다는 것보다도 이 삼성전자 SK 자체적으로의 이 감산이나 이런 결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뭐 수요가 이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시장을 좀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하지만은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감산이나 그런 재고 조정을 통한 이 디램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인식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뭐 분기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기존에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보유 관점을 좀 꾸준히 유지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율을 좀 들어봤고요. 2차 전지로 바로 가보죠.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가 장 초반부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이렇게 몰려 나오고 있고, 코스닥 쪽도 보니까 에코프로 벌써 252억,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138억 이렇게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6%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로 다시 쳐졌고, 에코프로 2% 초반인데 말이죠.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한가가 속출하는 이런 장이었는데 말이죠. 오늘 좀 반락을 합니다. 그렇죠. 어제 뭐 슈퍼거림도 있었지만은, 근데 좀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시장 전체적으로도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렸는데, 거기에 지금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겹치면서 주가가 올랐지만, 하지만 어떤 전망이나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그리고 뭐 테슬라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증액 기대가, 이런 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공매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수급적인 면으로만 오르고, 지금도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는 부분인데, 이 2차 전지주들의 어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의 그 전망,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전망이나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려됐던 부분은 아직까지 산업에 대한 매크로가 좀 바뀌지는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금지를 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전보다 이 변동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은 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공매도 금지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어떤 투자자들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공매도에 대한 을 금지했을 때 가격에 대한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부분은 변동성이 앞으로 더 심화되는 과정이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기가 그전보다도 더 힘든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떨어진다, 오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도 이제 그 2차 전지 주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롱텀으로 많이 보유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머리 쓴 것보다 더 촉각을 올리면서 이 종목들을 관찰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을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2차 전지주들의 펀더멘털 상이
좋고 또 이제 앞서서 뭐 테슬라나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이 어제 공매도에 대한 쇼커링에 대한 매수가 아니라 펀드멘탈상으로 저가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어떤 주가 떨어졌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 공매도 이슈는 단기적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좀 지나고 다음 주에 어떤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 이 좀 진정이 됐을 때 한번 좀 그 추가 매수 관점을 가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공매도 얘기 나온 김에 공매도 잔고 상위 좀 잠깐만 좀 훑어보죠. 지금 코스피로 보면 말이죠. 여기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가 8% 거의 육박하고 어제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잔고율이 맞이죠. 이렇게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볼까요? 코스닥 쪽으로 보면은 제가 파란 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에코프로 비하면 5% 초반, 에코프로 6%대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이게 사실 평균으로 보면 0.4%가 코스닥 평균이니까 그거보다는 높죠. 그러나 5%, 6% 여기서 공매도가 지금부터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늘지는 않겠죠. 이제 줄 수밖에는 없는 건데 공매도를 과연 과감하게 줄일까요? 어떻습니까? 그쵸. 어제 너무 많이 소진이 됐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매도 이슈 때문에 오늘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이 좀 이제 공매도에 의한 이 소진에 대한 부분은 끝나지 않나.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을 이쪽으로만 기대해보는 거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잘 끝나고 이 단순 낙폭 과대, 그 쇼크오버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수급 자료가 사라지면은 지금 오히려 좀 올라가는 쪽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제는 이 공매도에 의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공매도 규제에 의한 종목의 반등은 이제 펀드멘탈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얼마나 남았냐 뭐 이런 부분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부터는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결국은 실적이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마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코스닥, 코스피부터 좀 볼까요? 5천억 이상 중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5개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종근당, 신풍제약, 솔루엠, 넷마블, 호텔신라도 있네요. 자, 우리 하창환 본부장님,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솔로엠을 좀 보겠습니다. 솔로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온 회사인데요. 주가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금 주가의 변동성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력 사업부 부분
부분에서의 호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나 이제 파워모듈 쪽에서의 이런 수익성이 상당히 좀 뛰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계속적으로 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규모 자체도 상당히 좀 큰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시총도 그렇게 작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시총 대비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자공 시스템에서 봤을 때 좀 특이점은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반기로 봤을 때 이제 3분기까지 봤을 때 거의 100% 이상 상승이 나왔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50% 이상 좀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실적 베이스로 가는 쪽이 상당히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좀 양매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좀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연기금 수급들이 좀 장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우상향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솔루엠 특징주 봤고요. 이제 코스닥 좀 볼까요? 코스닥 시총 3천억 이상 중에서 오늘 특징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1등에 와 있네요. 코스메카 코리아, 펩트론, 레고캠바이오, 에코프로 BM 또 있습니다. 자, 우리 하창환 본부장님 어느 걸 볼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따라가 말아서 제일 많이 말씀드렸다 그랬죠. 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랑 잉그로드 랩이 모두 다 좀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사실상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어닝 그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360%가 넘게 성장이 나왔고, 네. 이제 자회사 중에 하나죠. 잉그로드 랩도 이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타나면서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갱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계속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 OEM 쪽 같은 경우가 이제 엘프뷰티 관련된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었던 이런 부분들로 단기 조정이 나왔지만, 역시나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이런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기조 자체가 OEM 쪽에 대한 신규 브랜드 론칭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적 베이스로 계속 보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국 화장품과는 정말 별개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저도 뭐 센티펀드 코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아주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상위 종목들 살펴봤고요. 특징주 좀 볼까요? 이소영 캐스터. 네,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종목을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하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라이트론입니다. 14.58% 급등하면서 현재가 3,57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이트론 어제 상한가 갔었던 종목이었는데요. 반도체 레이저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곳입니다. 최근 대규모 전환사채 매각에 좀 실패하면서 신사업 추진에 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가 큰 기업인데, 이 내일 납입 예정인 자회사에 대해서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도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나온 공시는 없고요. 지금 현재 주가 상승하면서 3,575원대에서 안착해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DGI 15.54% 상승하면서 현재가 3,08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잉크젯 프린터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어제도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급등하면서 현재 1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급등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제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도 추적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랩지노믹스 살펴보겠습니다.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8% 넘게 급등하다가 지금은 8%대로 이 상승 규모를 좀 축소하고 있는 랩지노믹스입니다. 현재 3,9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의료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8%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다만 종가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지켜보시죠. 한세예스24 홀딩스입니다. 5% 상승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실시간 급등주를 한 5분 전에 정리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5%에서 20%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단 5분 이내에 계속해서 좀 상승률을 축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한세예스24 홀딩스는 5% 상승하면서 5,1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동아출판 배당금이 들썩이면서 시간 외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5% 상승하면서 현재가 5,130원대에서 급등락 반복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모아데이터 4.4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모아데이터 역시 시간 외에서도 강했고 시초부터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상승폭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2,8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카카오톡 일시적인 발신장애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셨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 급등하면서 오늘 시초부터 급상승 기대할 수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4% 점점 더 낮춰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탐지 및 예측 솔루션 국내 최초로 시장에 출시했었던 종목인데 오늘의 주가 현황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보니까 말이죠. 지금 에코프로 다시 11%, 에코프로 BM 7%, 포스코프 지금 2.7% 등락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오늘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창환 본부장이 가져온 따라가 마라 종목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TFE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말이죠.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뭐 이 종목도 사실 제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이전부터 계속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네. 오늘이 또 이제 이전 고점을 또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그러게요. 만들어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더 확대를 해보셔도 좋은 생각이고요. 일단은 이제 삼성향 HBM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TFE 쪽으로 사실 좀 기대감을 확대를 시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소켓 관련된 부분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주가가 이렇게 좀 크게 올라온 것은 이 이제 삼성전자 향 소켓 비중이 ISC, TFE, TSE 순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ISC가 SK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TFE 쪽으로 상당한 물량이 넘어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력이 좀 견인이 됐습니다. 근데 HBM3 쪽과 같이 개발한 이력도 있고요. 또 관련된 부분에서 상용화가 된다면 또 TFE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증권가 전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메모리 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비메모리 쪽으로도 이제 비중을 조금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최대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유통 주식 수가 사실상 한 20%대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주가가 6월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 주식수가 더 많이 잠겨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래량에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되고 있고 그 속도 부분을 지금 이제 체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뭐 DDR5 관련된 부분에서 또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소켓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상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규적으로 소켓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비메모리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이제 수익성과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화가 되면서 사업성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하창환 본부장님, TFE 어제도 이제 다른 전문가가 말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따라가 마라 종목 보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었죠.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거는 말자라고 말씀을 말자? 네, 예.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가격 라인이 뭐 55,000원대, 56,000원대 이 갭을 메우는 과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다시 약간의 좀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굳이 건설기계로 좀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점 매수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 건설기계 쪽에서의 이제 실적 데이터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YOY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6월, 7월 넘어가면서 계속적인 좀 이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북미라든지 이제 신흥국에서 계속적인 광산 채굴들은 진행이 되겠지만 해당 부분에서 이제 컨센 자체가 과격하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마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도 부분을 충분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북미 쪽에서의 이런 호황 부분들도 사실상 이미 좀 선반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이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전까지는 좀 불안감들이 여전히 좀 산적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리포트를 보시게 된다면 HD 현대건설기계의 리포트를 보시면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수주 부분이 부담감으로 오히려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변수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게 사실상 최근에 또 메가 서울이라는 그런 이슈로 건설 기계까지 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슈가 그냥 단순히 이제 정치권의 이런 포퓰리즘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상승폭을 다시 내려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런 사우디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들이 얼마나 가시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이런 건설 장비, 중장비가 얼마나 좀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57,000원대 갭을 메우는 부분에서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중장기 이평선들도 상당히 이익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격을 충분히 좁혀지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접근 대응을 하셔도 뭐 건설 기계에서는 충분히 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HD 현대건설기계는 따라가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말자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네. 뒤에 그냥 공매도 잔고 상위를 갖다 놨는데 지금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도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 에코프로도 상당히 잔고가 높고 했는데 자, 어제 나온 그 정책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대주주 그 양도세 과세 요건 이런 것도 이제 완화되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공매도라든지 대주주 양도에 대한 이런 금액 자체가 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투매 물량이 조금 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변동성 자체는 좀 줄어들 수가 그렇죠. 있겠죠.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개인이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9월부터 양도세 차익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사실상 많은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한 번에 터져 나왔을 때 매수의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선제적인 좀 대응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당연히 변동성은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는 아마 에코프로 쪽이 좀 강할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땐 90만 원대 넘어갔을 때 좀 약간의 일부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P와 Q단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런 쇼커버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좋죠. 전고점도 사실 노려볼만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상 이런 P와 Q가 아직까지도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아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단기에 너무 과격하게 오르면 거기에 따른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쪽만 공매도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서의 공매도로 좀 피해를 받았었던 종목군들이 많고 이 종목군들 지금 주가의 위치하니까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일정 부분에서 시세가 나오고 나면 그 부분들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의 단기간의 수급 공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기민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공매도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후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이노베이션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미래에셋 증권의 리포트를 처음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리포트를 내보냈는데
지금 사실 주가가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호실적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줄지어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보자라는 데는 그 뜻이 있겠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H증권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수요 둔화 우려에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셋 역시도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목표가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은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죠. 지금 그래프 한번 살펴보시면요. 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1분기부터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도 유가가 앞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배럴당 160달러 선까지 안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었는데 사실상 지난달부터 이번 달부터 계속해서 유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WTI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는 80달러 선, 브렌트유는 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90달러 선을 훌쩍 넘었었던 유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실적은 이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좀 완만하게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3분기 정유 호조를 보였었고요. 정제 마진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즉 이 원자재 가격을 좀 더한 뺀 가격을 보면서 계속해서 좀 강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목표가를 무려 32%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이 앞설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더 컸었던 탓에 목표가를 줄지어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배터리 사업 측인 SK온 쪽에 이 가치 반영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쪽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자, 다음 화면도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에는 그래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호실적도 기록했고요. 실제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유 화학 부분의 호조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정제 마진 레깅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 유럽 주요 고객 수요 둔화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라인 출하량 증하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있고요. 자, 여기서 레깅 효과라는 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레깅 효과 들어는 보셨을 텐데 자세하게 이 뜻에 대해서 모르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재료 투입 시차 효과입니다. 산유국에서 원유를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오는데 보통 1에서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레깅 효과가 발생되는 이런 시점까지도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보시면요. 4분기 영업이익은 68%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정지 마진에 대한 강세가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3분기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4분기는 지금보다 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석유 제품 정제 마진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가 안정화로 인해서 부정적 레깅 효과가 앞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SK온 적자폭이 줄여질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 여전히 전망 자체는 하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좀 계속해서 좀 아래쪽에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터리 판가 하락 우려를 뚫고 4분기는 SK온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포드 생산 설비 증설로 인해서 실적 개선도 역시나 기대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미워도 살펴보자라는 리포트를 이어가 봤습니다.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20만 원 선이고요. 대신증권은 유지,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유지 의견을 보냈습니다만 20만 원 선에서 25만 원 선에서 조금 큰 폭의 상승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공매도 금지하고 2일차죠. 코스피 지금 한 1.45%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GS 리테일, 크래프톤 두 종목 언급됐죠. 따라가 마라 코너에서는 TF는 따라가자, HD 현대건설기계는 따라가지 말자였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강추위로 인해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또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계속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